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좀 일이 적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판독을 다 하고요. 일찍 이제 유튜브를 켰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자랑할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물을 3병 먹었다는 거, 1500cc를 먹었습니다. 이거 뭐 맹물로 1500을 먹으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가루 같은 걸 타서 먹는데, 제가 그전에는 이런 병을 썼습니다. 이걸로 이제 가루를 타 먹었는데, 이게 막 흔들다 보면 물이 조금씩 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지 않는 좀 좋은 병이 없나 해서 이제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 헬스클럽 가시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다가 이제 단백질 파우더 섞어서 드시는 거 보셨을 텐데, 프로 쉐이커, 아마 프로틴 쉐이커라는 뜻인 것 같고, 여기 이제 락앤락 같이 꽉 막혀져 있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뭉치지 않고 잘 풀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먹는 가루가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는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3가지 종류의 그런 파우더를 잘 타서 이제 물 500에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자칫 변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좀 많이 드셔가면서 섬유질 먹는 것도 건강에 좋고 물 많이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침에 일찍 해결해 버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청기에 대한 글을 이제 써서 보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다들 보청기 끼실 나이인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살면서 노화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점이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라 그러죠. 뭐 근시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게 안경을 벗으면 보통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안경 쓰고 살았던 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작은 글씨 볼 때 안경 벗는 거하고 또 평생 안 쓰던 돋보기를 이제 써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노안으로 돋보기를 쓰게 되면 그때 한번 늙는다는 걸 느끼는 것 같고, 한 70이 조금 넘어가시면 귀가 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귀는 보통 이제 2개가 있으니까 한쪽이 먼저 오다 보면 이제 반대쪽 귀는 어느 정도 들려서 내가 보청기를 끼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러셨는데, 되게 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엄청 TV 소리가 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말이 빨라서 그런가 해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갖고 대화가 자꾸 끊기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인가 아버님이 이제 보청기를 끼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소근소근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청기들이 많이 좋아져서 끼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IT 기술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 보청기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청기들은 좀 소음 같은 거 이런 게 잘 제거가 안 돼서 오히려 더 안 들리고 뭐 그런다, 불편하다, 뭐 이런 불평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껴도 잘 안 들리는데 하면서 안 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어폰만 딱 껴도 완전히 이 세상하고 차단되는 듯한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게 많아졌잖아요. 이제 보청기에도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 목소리만 좀 잘 들리고 이제 웅웅거리는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해서 저는 경험은 못 해봤지만 아주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만족도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 안 끼시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경에 비해서는 좀 보청기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보청기를 이렇게 널리 보급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조금 잘 실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안과에서는 눈만 보는데 이제 귀는 잘 안 들리면은 우리가 이비 인후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가 귀고 비가 코고 인후라는 게 이제 목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3가지를 이제 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비인후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청이 오기 전에 이제 이명 같은 거 오거든요. 근데 이명만 전문으로 보는 이비인후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많이 없고, 사실 환자는 이제 코 환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하면은 거의 코 보는 그런 병원 같이 되고, 또 감기 환자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는데, 의외로 그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이 귀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보면 전문적인 그 청능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경사 같이 그런 보청기 맞춰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청능사가 잘 상담도 해주고 또 계속해서 어저스트 이렇게 자기 귀에 맞춰가지고 써본 다음에 또 불편한 것도 교정해주고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능사도 그 좋은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귀가 열리자 마음도 열렸습니다. 보청기와 노년의 연결.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TV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마치 거실 전체가 뉴스 앵커 목소리로 가득 찬 듯했죠. 연세가 드시면서 아버지는 어머니 외의 다른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들으셨고 대화는 자주 엇갈렸습니다. 몇 번이나 되묻다 결국 포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드디어 보청기를 착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자 식탁에서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청기는 귀에 착용하는 기계지만 사실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인 어치브 연구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포함한 청력 개입을 받은 집단과 일반적인 건강교육만 받은 집단을 3년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청력 개입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한 명 더 유지했고 관계의 폭과 깊이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친구와 가족, 이웃과의 연결이 더욱 다양하고 견고해진 것입니다. 외로움 점수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개선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숫자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가까운 사람이 한 명 더 늘고 외로움 점수가 소폭 낮아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삶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멀어져 가던 세상과의 연결선이 다시 살아날 때 그 작은 변화가 고립의 벽을 허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병의 씨앗이 되기에 이처럼 작은 변화가 가진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실험이 단순히 보청기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꾸준한 관리, 상황에 따른 보조도구 제공까지 포함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기계 한 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한 환경 전체가 함께 맞춰져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관심과 돌봄, 정기적인 확인과 피드백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귀뿐 아니라 마음도 열립니다. 소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관계의 복원이며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청력 개입이 보다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보청기 착용을 미루고 사회적 단절 속에서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TV 소리처럼 점점 커져가던 침묵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어르신들의 삶은 다시 따뜻한 소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미국의 4개의 도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모두 한 10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마 인터내셔널 메디슨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자마라는 게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지입니다. 그래서 히어링 인터벤션이 이제 청력을 인터벤션이 개입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청기를 쓴다거나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입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사회적인 고립, 론리니스는 외로움입니다. 어치브 랜도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어치브라는 어떤 임상 시험의 두 번째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치브 연구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Aging and Cognitive Health Evaluation in Elders. 이 앞글자를 따서 어치브라고 했고요. 엘더스라는 게 이제 노인이고요. Aging and Cognitive Health가 이제 노화하고 인지기능 건강 이거를 이제 측정했다는 거고요. 모두 이제 977명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절반은 이 보청기를 썼고 절반은 그냥 에듀케이션 컨트롤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결과표를 보시면 평균 나이는 이제 76세, 이쪽이 이제 교육만 한 쪽, 이쪽은 보청기를 쓴 쪽이죠. 여성이 한 53% 정도 됐고요.
백인이 88% 정도,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54% 이렇게 되고요. 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됐고, 혼자 사시는 분이 30%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요. 이 표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안 끼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A, B, C는 소셜 네트워크를 보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이즈.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연락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점수는 0명부터 84명. 이제 보청기를 끼신 분들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가더라도 별로 줄질 않았죠. 대충 이 정도, 이제 20 몇 명으로 유지가 됐는데, 보청기를 안 끼신 분들은 점점 줄어서 이제 1명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다이버시티라 그래서 0점부터 이제 12점까지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인데요. 역시 보청기를 끼신 분들이 해가 갈수록 여기는 유지가 되거나 좀 올라가는데, 보청기를 안 끼시면 다양성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 embedded networks라는 거는 이 사회적 관계의 깊이를 보는 척도고요. 0점부터 8점까지가 있는데, 역시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다가 점점 올라가서 보청기를 끼신 분들이 더 높다는 거고요. 차이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점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면 더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청기 끼신 분들이 1년, 2년, 3년이 돼도 외로움 점수가 이제 비슷한데, 보청기를 안 끼신 분들은 점점 외로워진다. 간단히 이제 논문을 살펴봤고요. 이런 척도들이 나와 있잖아요. 점수로 나오는 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코딩에서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지혜 척도, 샌디에고에서 나온 지혜 척도를 한번 만들어서 쭉 배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하고 깊이, 폭, 이거하고 외로움 척도 한번 제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코딩이란 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챗GPT하고 이런 걸 이용하니까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제가 그 챗GPT 월 결제를 이제 끊고 제미나이 무료 버전으로 갈아탔다고 했는데요. 오늘 한번 제미나이하고 챗GPT의 성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챗GPT에 아까 그 논문을 넣고 이 논문을 읽고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글을 써줘 하면은 나름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쓴 거거든요. 제법 길죠. 여기까지 이제 쓴 거고, 이제 제미나이에다가 이 논문을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줘 했더니 쭉 나오는데요. 훨씬 더 자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료 제미나이 버전인데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 자세하다는 게 어떻게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옆에 이제 레퍼런스들도 몇 페이지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결과도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같이 첨부해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무료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이니까 거기다가 붙여놓고 이제 설명해줘 한 다음에 자세히 읽으시면, 이제 제가 뭐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글로 자세히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 기능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어저께 제가 이제 시험관 하기 성공률 높이는 법이라는 그런 유튜브를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쉐어 버튼을 누르고 카피를 한 다음에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이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이 영상 설명해줘 타임라인에 맞춰서 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 영상은 김민석 님이 어저께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 GPT 4.0 유료 버전과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타임라인에 따라서 0초에는 오프닝, 뭐 39초에는 시험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구나. 자세하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를 이제 보지 않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좋아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따가 제 유튜브 밑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고 유튜브도 이제 구글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챗GPT에서는 이 유튜브 영상 분석하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이제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이제 유튜브 검색 쪽으로는 제미나이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니까 제미나이 한번 꼭 써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